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점등식과 함께 본격 시작됐습니다. 부산의 연등축제 준비 상황 등 각 지역의 봉축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우리 전통 문화도 배우는 아이조아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오대산 전나무 숲길을 걷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법정 스님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어린이 글짓기 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길상사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포항 지역 불교계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비의 탁발 행사를 열었습니다. 비구니 교육도량 김천 청암사가 조선 숙종의 왕비이자 비운의 국모로 불렸던 인현왕후 유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전국에서 시작된 가운데 부산 연등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부산 연등축제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지역 불교계의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열린 봉축 점등식을 시작으로 불기 2562년 부산 연등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전통등 100점과 거리등 5천여 점 등 오색연 등이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봉축 분위기는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 연등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로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과 송상현 광장에서 이원으로 행사가 치러집니다. 13일까지 계속되는 부산 연등축제는 전통등 전시를 비롯해 봉축연합대회, 연꽃문화제, 무차만발공양, 행복바람이 나눔 캠페인 등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산시 불교연합회는 올해 연등축제를 최근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국태민안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지역 불교계의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불교가 갖고 있는 커다란 과제가 평화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불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무지무지 좋아하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런 행복한 소식을 많은 우리 국민들과 부산 불자님들, 부산 시민들에게 전달해줘서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또 지난해에 이어 2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 함께 저녁 예불을 올리는 의식을 진행하는 등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부산만의 색깔을 드러낸다는 계획입니다. 칠정례를 통해서 부처님을 예경하고 그 예경이 몇몇 사람에게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시민공원에 참석하는 모든 그 부산 불자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하는 예경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산 연등축제의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부산 BBS의 특별 공연이 마련돼 봉축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올해 부산 연등축제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불교 문화의 백미인 연등의 전통을 계승하고 또 가정의 달 5월에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밤을 함께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빛골 관등회의 서막을 알리는 봉축탑 점등식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봉행됐습니다. 점등식에서는 조계종 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스님과 광주불교연합회 회장인 증심사주지 연광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정관계 인사, 신도 등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형상화한 18m 높이의 대형 봉축탑이 불을 밝혔습니다. 봉축탑 점등과 축하 공연, 탑돌이 등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 광명이 사바세계에 두루 퍼지기를 서원했습니다. 화엄사주지 덕문스님은 최근 판문점 회담을 통해 남북 평화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고 남북 7천만 결애가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큰 주춧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봉축 행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속초 시민들은 속초가 남북평화통일 시대의 중심지로 발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4일 저녁 강원도 속초시 속초광장공원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온누리를 밝힐 지혜와 자비, 평화의 등이 불을 밝혔습니다. 설악산 신흥사는 이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에 막을 올렸습니다. 점등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신흥사 주지 우송스님은 봉축 법어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점등은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스스로 지혜의 등불을 켜 세상을 밝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켜신 등불은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점등은 이러한 명명백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깊이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점등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또 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으며 실향민이 많이 살고 있는 속초시가 남북 평화통일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기를 발언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대로 남과 북을 관통하는 동해선이 연결되면 우리 지역은 통일을 향해 달려가는 시발지로서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흥사는 한편 봉축 점등법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일 속초 지역 최대 전통문화축제인 연등문화축제를 봉행하고 19일에는 설악권 4개 시군 주민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제8회 설악산 신흥사 전통문화 생활축구 한마당 축제를 개최합니다. 특히 12일 연등문화축제에서는 어려운 이웃 500세대와 지역 내 모든 경로당에 전통시장 상품권과 식료품, 생활필수품을 전하는 자비나눔 행사를 함께함으로써 부처님 오신 날의 참뜻을 실천합니다. 속초에서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경남 고성군 사암연합회가 지난 4일 고성읍 동해광장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또한 모든 생명의 고귀함과 존엄함을 되새기며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성군 사암연합회 회장 이암 스님은 최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 상호 공존의 시대 우리 불자들이 적극 솔선해 평화주의자, 민족주의자, 생명주의자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은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서울 조계사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우리 전통 문화도 배우는 아이조와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이 걸린 앞마당에서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오색연등으로 장엄된 조계사가 아이들 세상이 됐습니다. 기도와 연불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한국 불교 1번지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의 마술 공연을 신기한 눈으로 감상하고 한동자 스님은 직접 무대 위에 올라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돼 함께 웃고 즐기면서 모두가 어린이날을 만끽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어린이들은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불교의 희망이자 미래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볼 때 아이들이 자라야 중등부, 고등부, 대불교, 청년회가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어린이날 맞이해서 한참 전부터 어린이에 대한 법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까지 쭉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조계사는 어린이 법회에 대한 부분, 청소년, 청년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만들고 이어나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페인팅과 모고 모양의 저금통 색칠하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체험놀이도 조계사 도량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팝콘과 솜사탕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 부스도 마련됐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놀이마당도 준비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불교는 즐거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일 좋은 점 친구 만나서 노는 거랑 법회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조계사는 물론 봉화, 청량사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아이들로 어린이날 한국불교 1번지는 더없이 흥겨웠습니다. 우색빛깔 연등 아래 마음껏 뛰놀며 어린이들의 맑고 밝은 동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요즘 우리 불교의 현실을 보면 무소유 삶의 상징이자 이 시대의 문인이었던 법정 스님의 생전 가르침이 더욱 그리워지는데요. 5월에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선 무소유 등을 주제로 한 어린이 글짓기 대회가 열려 스님의 정신이 더욱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현장에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소유의 청빈한 삶으로 이 시대에 큰 울림을 줬던 고 법정 스님. 법정 스님의 법향이 가득한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 시원한 봄바람을 타고 환한 웃음꽃이 찾아왔습니다. 법정 스님이 설립한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가 어린이날을 맞아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에 담겨있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글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꾸며서 어른처럼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순수함을 그대로 표현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짓기 주제는 법정 스님을 상징하는 무소유와 맑고 향기롭게, 부처님 등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학생들과 함께 되새기기 위해 평화와 통일, 냉면 등의 주제도 주어졌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자 참가 초등학생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주변과 나무그늘 등에서 3-3-5 모여 앉아 글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길상사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과 등이 많이 달려 있어서 부처님 오신 날에는 진짜 아름다울 것 같아서 길상사에 대한 글을 쓰게 됐어요. 200자 원고지에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학생들의 모습은 사뭇 진지하기까지 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찰 경내를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 학생들도 눈에 띕니다. 저는요 가족에 대해서 쓰고 여기 앉아서 쓰니까 이거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그래서 더 생각도 잘 나는 것 같아요. 맑고 향기롭게는 길상사를 찾은 학생들에게 어린이 단주 등을 선물로 나눠주면서 부처님 오신 날 나눔의 의미를 함께 전했습니다. 또 친환경 비누 만들기와 단주 꿰기와 같은 전통문화 체험 행사와 먹거리 잔터 등을 운영해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순수한 표현력에 중점을 둬 오는 27일 우수 학생들을 시상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휴일을 맞아 사찰을 찾은 학생들과 부모들은 법정 스님이 남긴 맑고 향기로운 선물을 한가득 안고 돌아갔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는 그제 어린이날을 맞아 전나무 숲길을 걷는 오대산 천년숲 선제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선제길 걷기는 화엄경에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길을 떠나는 선제동자처럼 오대산을 찾는 어린이들이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갖기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월정사에서 오대산장에 이르는 4km 구간의 전나무 숲길을 가족과 함께 걸었고 오대산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어린이들의 오케스트라 공연과 댄스 동아리, 중창단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월정사는 이와 함께 평창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나눔 문화 행사인 행복바람이 문화 대축전이 개막된 가운데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은 서울 풍문여고 앞 행복바람이 모금소에서 시민과 불자들을 상대로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캠페인에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직접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제6교구 신도회는 공주 산성시장 부근에서 자비의 탁발과 함께 행복바람이 모금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 좋은 날은 오는 11일까지 서울 화계사와 도선사, 신도림역 등 전국 500여 개 행복바람이 모금소에서 나눔 문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경북 포항 지역 불교계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비의 탁발 행사를 열었습니다. 탁발로 모인 보시금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어린이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에 목탁 소리가 청아하게 울립니다. 바로를 든 스님들이 상가에 들어서자 반기는 이들도 있고 손사래를 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에 장을 보던 시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자비의 탁발에 나섰습니다. 옛 포항역 앞에서 시작한 탁발은 중앙상가와 죽도시장 등을 거쳐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가운데도 마음을 내어 보시행을 실천했습니다. 어떤 마음보다가는 남도 봉사하고 사는데 시장이 지금 어렵지만은 그냥 많은 돈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냥 불심으로 있는 거지 뭐. 어려워도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좀 잘 되도록 마음을 비는 마음에서 그래. 탁발은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얻는 불교의 전통 수행 방식입니다. 과거 무분별한 탁발로 의미가 훼손돼 탁발이 금지됐지만 이타행을 위한 특별한 날에는 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사업연합회는 이번 탁발로 모인 보시금을 지역 어린이들을 돕는 데 쓸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비의 탁발은 모든 사람들에게 좀 부처님 오신 날을 또 알리는 그런 것도 되고, 우리가 이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셔갖고 좋은 일을 해서 조금 불우한 그런 이웃들에게 나눔을 주는 것을 우리는. 포항 불교계는 오는 12일 포항 안전기원제와 더불어 지역민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거행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십지경을 산스크리트어 원전으로 공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초기 대승 승가 공부 모임은 대구 관오사 3층 대웅전에서 십지경 강의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장 등현 스님을 법사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매번 2강씩 총 28강으로 구성됐습니다. 초기 대승 승가 공부 모임은 지난 2013년 뜻을 같이 하는 스님들이 모여 서로 법을 담론하고 교학과 수행의 견해를 확립하고자 결성됐습니다. 비구니 교육도량 김천 청암사가 조선 숙종의 왕비이자 비운의 국모로 불렸던 인현왕후를 테마로 전통산사 문화재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인현왕후라는 인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유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조선 숙종의 두 번째 왕비로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인현왕후가 안치된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서오릉. 조선을 통치했던 왕과 왕비가 영면을 취하고 있는 이곳에 멀리 경북 김천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인현왕후를 테마로 전통산사 문화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암사가 올해 처음 준비한 인현왕후 유적지 답사입니다. 이번 답사는 인현왕후의 생가와 안치된 응을 답사하며 왕후의 숨결을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분의 그 숨결이라든지 이런 걸 더 좀 구체적으로 가까이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능하고 또 생가 거기를 이제 이렇게 탐방하게 됐는데, 역사적 인물 인현왕후에 대해 드라마나 책을 통해서만 접했던 순례단은 이번 답사가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숙종 왕께서 얼마나 인현왕후를 그 마음 아파하시고 생각하셨던가. 다른 왕비들도 있었지만은 가장 마음속에 그 죄송함을 느끼고 한 게 인현왕후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본인이 쌍릉을 하셔가지고 택하셔서 그 옆에 계셨던 게 아닌가 이런 느낌. 비극적인 운명을 갖고 살으셨는 게
새삼 처음 알았고 왕비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그런 비련의 주인공이라는 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암사는 인현왕후가 폐위 당시 3년간 절에 머물며 어떻게 몸과 마음을 치유했는지 시민과 불자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현왕후를 주제로 시나리오를 공모해 영상으로도 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와 불교 문화를 접목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암사의 이 같은 노력이 포교의 한 방편으로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문종영입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을 기리는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경남 통영 고성사업연합회가 마련한 작곡가 고 윤희상 선생 추모제는 지난 2일 통영시 도남동 통영국제음악당 뒤편 윤희상 선생 묘역에서 봉행돼 선생의 음악 세계를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천도의식이 엄수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해찬 스님은 윤희상 선생이 평생을 잊지 못했던 바다가 이 앞에 바다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추모했습니다. 윤희상 선생의 부인 이수자 씨는 때때로 부처님을 모신다고 할 때 말없이 옆에서 목탁을 두드려줬던 남편이었다며 남편의 극락왕성을 위해 기도해준 스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법주사 말사인 제천 와룡산 고산사가 경내 응진전에서 나한탱화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점안식에 참석한 스님과 사부대 중 50여 명은 고산사 나한탱화 봉안을 축하했습니다. 청주 BBS 사장이자 고산사 주지인 장산 스님은 나한은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는 석가모니의 제자를 상징하는 뜻을 갖고 있다며 모든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 등이 나한탱화 점안으로 모두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가 오는 10일 저녁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분수대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박주선 국회 부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여의도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부산 금정구 불교연합회가 금정 소방서를 방문해 150만 원 상당의 소화기 10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연합회 스님들과 소방대원들은 지역 200여 가구에 소화기를 전달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불자 모임인 법우회와 병원 봉사단체인 보현회는 지난주 병원 노인센터 5층 대강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환자들의 쾌유를 발언했습니다. 법회에서는 박기란 충남대병원 불자회 봉사회장의 발언문 봉독에 이어 정근과 연꽃 등 공양, 대전 비구니 청림회 합창단의 음성 공양, 석교동 주민센터의 난타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주요 사찰에서 동자승 삭발 수계식과 단기 출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계사에서 단기 출가한 동자승들은 각종 행사 현장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군법당도 찾아 평화의 종을 타종하고 화합과 평화의 발언문을 봉독할 예정입니다. 동자승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미소를 보고 있노라면 덩달아 우리들 마음까지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불교와 인연을 맺을수록 신심 깊은 불자로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불교를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린이 포교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네, 5월 7일 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